농지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편 농지법입니다. 1장 총론, 2장 농지의 소유, 3장 농지의 용, 4장 농지의 보전인데 그 밑에 봐봐요.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1번 소유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타겟 잡아야 되게 그 부분입니다. 1번 소유자, 2번 소유상황,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4번 농지 처분, 5번 농지 전용, 6번 보전 부담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두 문제 나오면, 작년에는 농지법 쉽게 나왔죠, 쉽게. 두 문제 나오면 타겟에서 한 문제 잡고 거기 있는 6개 파트만 잘하면 한 문제 맞춥니다. 자, 넘기면 이제 1장 총론수 영어입니다. 영어가 총 5개인데 영어가 별로 출제가 안 되는데 혹시 나온다 그러면 4번 자격입니다. 자기 노동력의 얼마 이상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재배하면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자, 1번 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건 자격이고, 농지도 혹시나 봐야죠. 농지, 농사 짓는 땅 그러면 안 되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 적용하냐? 농지에다. 그럼 어떤 토지가 농지냐? 어떤 토지가? 그랬을 때, 전답과선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현상이 1번. 실제 현상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면 농지. 2번, 단연생 식물 재배에 이용하면 농지. 근데 그 밑에 보면 단연식물이라고 하죠. 목초, 정묘, 인삼약초, 과수, 복나무, 일수. 그런 건 암기하지 말고 읽어만 보는 거예요. 적용 또는 관산수목과 묘목인데, 그러나 적용 목적으로 식지한 것은 제외한다. 적용수하고 관상수나 묘목이 잔뜩 있는데, 적용 목적은 바라보려고 심는 게 적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가면 적용수, 관상수 많잖아요. 그럼 뭐가 아니고? 농지가 아니고. 그럼 뭡니까 하면 판매 목적이면 농지고, 적용 목적이면 농지가 아니고, 판매 목적이면 농지고. 3번 위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입니다.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등의 시설 부지. 그 다음에 4번 1, 2에 설치하는, 즉 농작물 경작, 다연산식물 재배 설치하는 고정시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 액체비료 저장소, 간이 저온 저장소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부지. 그 4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농지를 합니다. 그 말은 4가지 토지에다 농지법을 적용한다. 4가지 토지에 농지법 적용한다 이 얘기고요. 주의해가지고 그런 4가지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다연산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된 게 3년 미만. 제일 처음에 농지 그러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사만 지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은 농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답 과선이 아니면, 그래도 전답 과선이 아니면 3년 이상은 해야 농지지 이 얘기요. 3년 미만 하면 농지가 아니라고.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형질 변경 않고 다연성 심을 재배했다. 지목이 임야인데 그럼 산인데 형질 변경 않고 산을 개간도 않고 다연성 심을 밤나무 심었다. 그런 산이지 농지가 아니야. 산지관리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할 토지가 아니야. 세 번째, 초지법에 적용된 토지는 초지법 적용하지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근데 이제 1번에서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가로 안에 주목이 임야인 토지 재배 그랬죠? 그 임야가 뭐냐? 밑에 보충 있죠, 보충. 정전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따른 산지정허가 받지 않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 경작하는 등 옛날은 산지준허가 안 받고 산을 모르게 개간해서 3년 이상 농사지면 뭐라고 했는데? 농지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이란 산지준허가 받지 않고 임야에다가 산지준허가 받지 않고 3년 이상 경작하더라도 농지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산 깎아서 농지 만들고 싶으면 적법하게 전허가 받아가지고 불법하게 하면은 아무리 많이 해도 농지라고 인정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농업인이고, 그 농지였고, 농업인, 농사 짓는 개인입니다. 대충 읽어봐요. 1000 이상 가지고 농지에서 농사 짓는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또, 비닐하우스, 330 이상 되는 비닐하우스 가지고 농사 짓는다. 가축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 농산물 판매기 연간 120만 이상이 되는 자, 이런 자들 농업인이라 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사짓는 회사가 농업법인, 농사짓는 개인은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업법인이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 집행권의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이다. 3분의 1을 가로 딱 치고 알맞는 숫자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또 나올, 아니 또 그 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나올 리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경이 안 나왔으니까 자경이 나오면 2분의 거기다 가로치고 자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 2분의 1, 3분의 1 바뀔 수가 있다고. 자경, 내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이 투입되면 자경이다. 그거 알아놓고요. 위탁경영은 돈 줄 때게 농사 좀 쳐달라가 위탁경영이고. 그 다음에 2장 이제 농지 소유입니다. 1번 소유 규제에서 1번 소유자. 농지 소유자는 크게 4가지 내용인데 얘는 잡아야 돼요. 얘는 잡아야 돼. 농지 소유자입니다. 원칙, 누가 소유하냐?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자, 앞으로 농사 질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농사 짓는 자가, 짓고자 하는 자가 농지 취득하지. 다른 자는 농업 목적에 이용하려면 농지 취득할 수 없다. 단 16명은 다음 해에 해당하는 16명은 농업 경영에 이용 않더라도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6명이니까 좀 많지만 많다 넘어가지 말고 얘는 잡아야죠.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합니다.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공공단체, 3번 주말농장, 4번 상속, 5번 팔령정인인업, 6번 금융기관 등 담보농지등, 7번 농지정 허가받고 신고하고, 8번 협의를 받는 농지, 9번 개발사업단 1,500 미만 농지, 10번 지능지역 밖에 최상단 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 되는 농지, 11번에 6명 짝 농어촌 공사, 농어촌 정비법, 공유수용 매립,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이거를 알아야 좀 이따 농취증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피하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자, 농사안전 소유한다.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공공단체, 3번 주말농장, 4번 상서, 5번 담보용지, 5번 팔년정지역 인허, 6번 담보용지, 7번 허가신고, 8번 협의완료, 9번 1,500, 10번 경사 15%, 11번 6명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수용매립,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16개 반복하시고, 세 번째, 농지를 임대차,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자기 농업경영 이용 않더라도 소유할 수가 있다. 임대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는 공짜로 빌려주는데 우리나라 임대, 사용대는 원칙 금지입니다. 원칙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농촌촌과 군대 가는 거. 농촌촌과 군대 간다. 그 농지가 쓸 거냐? 임대, 사용대 됩니다. 그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은 임대, 사용했으니까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은 농산자도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 그 다음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자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다른 법은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는 안 돼. 그래서 농지 소유 제한에 4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 두 번째, 16명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소유한다. 세 번째,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네 번째,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그 다음에 2번 소유상한입니다. 소유상한 간단해요. 소유상한 얼마 이상 가지고 얼마가 아니고 상속받아서 먼저 소유상한 그러면 일단은 농업인은 소유상한이 없다 기억하고, 농업인은 소유상한, 농업인은 우리나라에서 농업인은 될 수 있으면 농지를 많이 가지래 조금 가지래요? 많이 될 수 있으면 1농업인이 많이 가지 권장합니다. 권장. 그래야 기계와 영농화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농업인은 소유제한이 있고 농업인은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딸랑 3개입니다. 상속받아서 농사 안 지으면 만 적으면 되네. 만 넘으면 팔아, 처분. 8년 경작 이용한다? 만 적으면 되네. 만 넘어가면 처분하셔, 처분. 세 번째, 주말 체험 농장은 1,000 미만. 이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 1,000 미만인데 1,000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뭐가 있냐? 자, 농어촌공사한테 맡기겠다. 나는 농어촌공사한테 맡기겠다. 그럼 상황이 달라져. 상속 얼마 갖는다? 만 이내.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소유상한 적용 안 함. 다 가져. 8년생 경작 인허 만 있는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긴다 그러면 소유상한 적용 안 함. 다 가질 수 있다고. 주말 체험 농농은 1,000 미만. 그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정리하면 상속 만, 농어촌공사 맡긴다. 다. 8년생 경작 인허 만,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 주말 체험 농농 1,000 미만. 그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미만. 네, 2번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입니다.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내가 농지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해준다. 그래서 농취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는 농지 소지를 권하는 시, 구, 읍, 면장. 암기하죠. 시, 구, 읍, 면장. 누가 없어요? 군수. 군수는 발급 의무가 없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2번. 농취증을 발급받고 싶으면 뭘 만들어가냐? 농취증을 발급받고 싶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듭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만드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면적, 얼마 살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농사 짓는다?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세 번째, 소유 농지 이용 실태. 가지고 있는 자 농지 또 산다. 가지고 있는 농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용 실태. 그런 내용을 적어서 시구 읍면장 가야 되는데 박스 밑에 3번은 다만 이 6명은 경영계획서 안 만듭니다. 6명은 농취증은 받지만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요. 그 6명 딱 잡아야 돼. 첫 번째 학교, 두 번째 주말농장, 세 번째 허가신고, 네 번째 1,500 미만, 다섯 번째 경사 15%, 영농요건 분리농지, 여덟 번째 농어촌공사 가지고 있는 LH공사 비충농지. 6명 잡아야 됩니다. 6명은 농취증은 받지만 경영계획서 안 만든다. 누구? 학교, 주말, 허가신고, 1,500, 15% 비충농지. 자꾸 반복해야 돼요. 학교, 주말, 허가신고, 1,500, 15% 비충농지. 그 다음에 시구 읍면장을 신청했으면 4일 내, 경영계획서 안 만들면 2일 내에 검사해서 결과 통보합니다. 넘기면 예외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15명은 농취증 안 받습니다. 농취증 안 받고 이거 은근 나와요. 농취증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살아. 그냥. 누구냐? 1번 국가지자체, 2번 상속, 3번 담보농지, 4번 협의완료, 5번 기타에서 5명이 쫙 나와야 돼요.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소유멸입, 토지수용, 공치법. 그리고 이제 2, 3, 4, 5를 빨리 합병분할 시효한매. 뭐라고요? 합병분할 시효한매. 뭐라고요? 합병분할 시효한매. 합병, 법인끼리 합병, 분할, 공동지 분할, 시효, 취등, 환매, 법률기준 환매, 합병분할 시효한매. 그리고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취득.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이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농취증이 필요 없다. 누구냐? 국가지자체, 또 상속, 또 담보, 또 협의완료. 그리고 기타의 5명.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소유멸입, 토지수용, 공치법. 그리고 합병분할 시효한매. 법인끼리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 취등, 법률기준 환매. 마지막으로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15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농취증 안 받습니다. 농취증 안 받아요.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농취증을 받아가지고 취득했다.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한다. 이전 등기할 때 뭐 해라? 농취증을 첨부시켜야 이전 등기가 됩니다. 농취증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농지처분입니다. 농지처분. 농지소유자는 다음 같은 사유. 농지처분사유. 처분사유가 발생되면 체크합시다. 1년 내 처분한다. 1년 내. 1년 내 벌여낸다. 처분 사유는 많습니다. 사유는 많은데 시작 나머지 서술 읽어보고 니은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얼마 지났다? 3개월 지났다. 그 다음에 리을 전혀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한다? 2년 내 착수한다. 비록 농지 소유성은 초과됐자. 초과되면 어찌해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초과만 팔아요? 초과만 팝니다. 초과되면 다 판 것이 아니고 초과만 그 신경 써야 돼요. 초과된다. 소유농지 모두 처분 그러면 안 되고 초과되는 부분만 처분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몇 개월? 3개월.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미착수? 2년. 소유자가 초과되면 초과만 판다. 그런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고 1년 내 농지 소유자가 팔아야 하는데 불행히도 농지 소유자가 몰라요. 그런 지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박스 밑에 2번 시군구청장이 알려줍니다. 2번 시군구청장은 자 농지 처음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그 농지 여보세요 농지 팔아야 돼요.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그거를 알린다니까 통지입니다. 통지. 알려준다. 통지.
언제께 팔아야 된다고 알려준다? 1년 내에 팔아야 된다고 알려준다. 그럼 이제 2번 이제 처분 명령이죠. 처분 명령은 처분 기간 내 죽고 거 써요. 1년 내 1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제 어쩐다? 시군구청장이 처분하라고 명령한다. 명령. 아까는 통지죠. 여보세요. 팔아야 합니다. 알려준 게 통지. 1년 내 안 팔았어요. 이제는 어떤다? 6개월 내 팔아라. 합니다. 팔아라. 라고 명하는 게 처분 명령. 6개월 내 팔아라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자는 어찌해야 돼요? 6개월 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농지 소유자가 농지 들고 가서 네가 내 거 대신 사라.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 내 농지 사가세요. 농어촌공사가 사줍니다. 오세요. 얼마 준다? 많이는 못 주겠지. 얼마 준다? 공시지가 그냥. 단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작으면 실거래까지 할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 이제 이행강제금은 결론은 6개월 내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 팔아야 됩니다. 안 팔았어요. 6개월 내 팔아라. 안 팔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행강제금입니다. 일반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 받으러 정당한 사업시 기간 내에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농지 토지가에 체크합니다. 100분의 20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100분의 20. 4번 잡아 4번. 시군구청장 최초 처분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부과합니다. 한 번씩 부과. 나머지 더 잊지 말고 패스 넘어가고. 넘어가면 3번 처분 명령례입니다. 명령례. 자,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알려줬어요. 안 파네? 6개월 내에 팔아라 명해야 돼. 명해야 되는데 팔아라 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처분 명령 안 한다. 위에 보류하겠다. 왜 그러는가? 박스 있죠? 1번 시군구청장이 1년 내에 안 팔았다. 안 팔았으면 가서 뭐 하려고? 처분 명령 하려고 딱 가봤더니 어쩐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대. 열심히. 또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매도 위탁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경우는 처분 명령 내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몇 년 기다립니까?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가도 열심히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가도 열심히 농사 짓고 3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다. 그러면 어쩐다고? 처분 의무가 서면. 이제 안 팔아도 괜찮아요. 농어촌공사한테 맡겼는데 농어촌공사가 3년이 지나도 농지를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 농지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안 팔아도 명령 안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살 사람도 없다는 얘기. 거기까지가 농지처분이요. 농지처분. 그 다음 3장 농지에서 대리경작. 대리경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한번 읽어만 봅시다.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자, 이 농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어디 갔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이제 농사 누가 지을 거예요? 빌려줬어요. 누구한테? 을한테. 을이 누굽니까? 임차인지 임차인. 그럼 이제 을이 어찌해야 돼요? 성실히 농사 지어야 하는데 을이 무단 방치한다. 또 이 농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에요. 병이 어쩐다? 방치한다. 임차권자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군구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네가 안 하니까 이해를 통해서 농사 짓게끔 해주겠다. 이게 대리경작제도입니다. 대리경작.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농지 소유권자의 임차권을 대신해서 농지를 경작할 자,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하거나 유휴농지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무슨 얘기냐? 시군 가만히 있는데 자, 시장님 와가지고 시장님 있잖아요. 널리고 있는 농지에서 나한테 좀 찾아가지고 내가 대리경작하게 라고 신청하면 신청 받아서 찾아서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농지에다? 유휴농지. 무슨 농지? 유휴농지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5개는 유휴농지에서 제외. 그 표시가 빠지면 좀 써놔요. 유휴농지에서 제외. 그러니까 5개는 유휴농지 제외, 즉 대리경작자 지정하지 말라고. 왜요? 1번 지력 증진,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뭐 한다고? 지력 증진하려고 땅 힘 들으려고 쉬어야 된다고. 2번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니까 어쩐다? 지력 증진하려고 어쩐다? 좀 쉬어야 된다. 땅 힘 기르려고 쉬고 있는데 방치했네. 대리경작 안 된다는 얘기요. 옆에 그래서 1번, 2번은 휴경지 3번 뭡니까? 전용허가, 신고, 협의 거친 농지. 이거 농지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무늬만 농지. 4번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 받았다. 뭐라고? 무늬만 농지. 농지처럼 벌 뿐이지 농지도 뭣도 아니다는 얘기요.
그런 농지에다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뺀 효경지와 문인만 농지를 뺀 나머지 유휴 농지에다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 선정, 대리경작은 어디서 들으냐? 멀리 들으면 안 돼요. 인근지역에서 농사짓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해야 돼. 인근지역에 농사짓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 딱히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근지역 학교나 생산자 단체 중에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경작 지정할 때 옆에다 써놔요. 2단계. 2단계 그 말은 처음부터 지정 안 합니다. 지정할 것이다. 뭐 하고? 예고. 여기다 대리경작자 지정할 것이다. 뭐 하고? 예고하고. 불만 있으면 10일 내 이의신청하세요. 10일 내 이의신청. 10일 내 이의신청하면 7일 내 결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어쩐다? 이제 대리경작자 지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정 안 한다고. 할 것이다. 예고하고 이의신청 들으면 받고 그런 다음에 지정한다고. 2단계. 지정기간을 잡아야 돼요.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대리경작기간 정함이 없으면 3년 한다. 자, 5번. 토지 사용료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언제까지 준다? 2달 내 준다. 10% 2달 내 준다. 그 다음에 6번. 대리경작자 지정해지인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와 정도 해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는 이렇게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다가 소유권 임차권 가진다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할 거예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라고. 언제까지? 기간 만료 3개월 전. 이번까지만 합니다. 이번까지. 다음부터 내가 농사진다.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해지 신청하면 신청받은 시군구가 한 달 내 해지 통보해 줍니다. 중도 해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첫 번째, 소유자,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서 중도라도 해지 신청하면 해줍니다. 물론 손해배상 해야 되겠지. 손실보상 할 것이고, 두 번째,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세 번째, 토지 사용료를 2달 내 안 주면 대리경작자가 못하겠다 포기하면 뭐 중도라도 해지시켜야지. 중도 해지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유휴농지에 따라 대리경작자 지정하는데 유휴농지에도 두 가지 뺀다. 뭐 휴경지, 무늬만 농지는 빼고 휴경지, 무늬만 농지를 뺀 나머지 유휴농지. 두 번째, 대리경작자는 인근지역에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하되 인근지역에 농업인, 농업법인 딱히 없다 그러면 인근지역에 있는 생산단체 학교 중에서 하고. 세 번째, 대리경작자 지정은 2단계다. 예고하고 그 다음에 지정한다. 기간은 정함이 없으면 3년이고 수확량의 10%를 2달 내주고 해지,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3개월 중 해지 신청, 한 달 해지 통보, 중도 해지 됩니다. 자, 임대사용대, 그래도 혹시나 임대사용대는 공법보다도 중개사법에서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장 교수가 훨씬 자세히 해줄 거예요. 저는 대충 하고 넘어가요. 대상농지는 소유 제한 예외 규정에 1 찍고 4 내리십니까? 2번, 3번이 없죠. 2번, 3번. 2번, 3번에 임대차 안 됩니다. 2번이 뭡니까? 학교. 3번이 뭡니까? 주말농장. 뭘 넘겨 찾아요. 1 내지 4니까 1 찍고 4니까 2번이 없잖아요. 3번도 없고 2번이 뭐라고? 학교. 학교가 실습하는 어찌해야 돼요? 처분해야지. 처분. 임대 안 돼요. 주말 체험농장. 그 목적이 안 쓰면 처분. 임대 안 됩니다. 학교하고 주말농장은 임대 상대 안 돼요. 넘기면 5번 잡아요. 5번. 농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임대합니까? 농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임대해요? 주말농장 하고자 하는 자한테 임대해요. 또 누구한테? 농지 소유자한테 빌려가지고 자기가 또 빌려주는 거예요. 주말농장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하겠다. 그자한테 임대상대 되고. 2번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구두가 아니고 서명계약. 2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에 관한 시구 운면장에 확인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번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하면 3년으로 번다. 3번 위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질병 징집. 요즘 군대가 몇 년입니까? 몇 년? 20개월? 그러면 2년도 안 되네. 2년도 안 되네. 근데 2년도 안 되는데 군대 가는데 임대차 계약 3년 이상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3년 미만 쓸 수도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임대인의 질병 징집 등 대리인이 증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 기간을 2년, 3년 미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4번 1부터 4까지 규정은 임대차 계약 연장, 갱신, 재계약하더라도 똑같고 묵시의 갱신은 몇 개월 전? 3개월 전. 길게 가지 말고 3개월 전. 3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전 임대차 똑같은 조건 다시 임대차 된 걸로 본다고. 4번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 스스로 5번 기타 1번 자 임대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승경을 본다. 이렇게 갑이지금 누구한테 임대했다고? 을한테. 어디 갔다고? 군대 갔다고. 이거 누구한테 팔아먹었다고? 정한테. 정이 어쩐다고? 임대해준 자가 된다. 똑같다는 얘기요. 임대인지 승계하고 이 법에 약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빨리 보면 임대차가 안 되는 농지가 2개 있다. 그 문제 알고 학교하고 주말 농장 안 돼. 또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그러면 주말 농장 하고자 하는 자에게 또 주말 농장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것을 억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은 서명 계약이고 기간은 3년 이상을 하고 미만이면 3년 이상으로 보고 묵시의 갱신은 3개월이고 필요한 것만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임대농지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고 이 법에 위반된 계약으로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이 없다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1번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좀 암기 좀 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누가 정해요? 시도이상. 농장이 아니고 시도. 진흥지역은 2가지 구분합니다. 어떻게? 진흥구역, 보호구역. 2가지 구분해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 경지정리가 된 데는 전부 다 진흥구역이요. 진흥구역. 농지가 집단인데요. 농업 목적이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이 뭐라고? 농지가 집단인데요. 농업 목적. 순수하게 뭐죠? 농사.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지? 물. 오염되지 않는 물. 오염되지 않는 물을 어떻게 확보하냐고.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영수확보 수준이 안 된다.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한다. 그게 보호구역. 어디가 구지가 강해요? 진흥이 강하고 보호가 약합니다. 대상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옛날 말로 절대농지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보존 목적이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지정절차,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 심의, 상식이지 상식. 그러면 도대체 농장은 뭐 한답니까? 농장은 승인권자입니다. 승인. 농장에 승인해줍니다. 농장에 승인하려는데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가 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미리 국장과 협의하고 승인합니다. 국장과 협의하고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진흥지역 변경 해제인데 딱 한 번 됐어. 딱 한 번. 지정권자 누구? 시도. 해제도 시도. 1번에 가번 봐요. 가번.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면은 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딱 한 번 낳고. 그 다음에 5번 주민의견 청취. 시도의사는 진흥지역 지정 변경할 때 체크합시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 신설됐으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심의 상식이고 주민의 의견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안 중요해요. 절대 안 중요해요. 진흥지역은 원칙 뭐만 한다? 농사 직접 관계된. 예외적으로 농사가 아닌 개발도 된다. 규제가 강한 데서 할 수 있는 4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만능이 뭡니까? 공공, 국방, 군사. 둘, 주민생업, 농업이 관련. 셋, 문화재 관련. 넷, 제한적 관련. 규제가 아무리 강해도 4가지 할 수 있다. 그게 만능. 그러면서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되는 거 다 되고 진흥구역에 되는 거 다 되고 또 더 할 수 있습니다. 숫자 잡아요. 2만 미만, 3천 미만, 1000 미만. 관광농원 2만 미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2만 미만. 또 얼마 미만? 3천 미만. 또 얼마 미만? 1000 미만. 그렇게 말하면 원하는 문제 다 풀려요. 3번 1필지 패스. 4번이 아니고 7번. 7번에 1번 2번 잡아야 돼. 7번에 1번. 7번 1번 진흥지역에 농지 소유하는 농업인 농업법이니 이 진흥지역이 규제가 강하거든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사서 뭐 할 거예요? 농산물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팔고 싶은데 이거 팔아야 얘 학비 주는데 학교 못 가겠네. 농지 못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농지를 팔기 위해서 국가가 사줍니다. 국가가. 진흥지역에 있는 농업이나 농업법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그때 국가는 뭘 봐야 되고 농어촌 공사 매수 청구하면 사줘야죠. 공시가 줄까요? 사주고 욕먹어. 그러면 얼마 준다고요? 감정가로 매수합니다. 감정가.
넘어갔어요.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전용. 농지 전용 허가받습니다. 누구한테? 국가. 누구라고? 장관. 장관이 허가받습니다. 중요. 기억해야 돼요. 예외. 다음 같은 5가지 사항이 있으면 허가 안 받고 바로 전용합니다. 1번 타법에 의해서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 무슨 얘기냐? 써놔요. 개발행 허가, 건축 허가. 개발행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 본다? 본다. 굳이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도시적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 농지. 한 장 넘기고 협의자고 협의. 한 장 넘기면 밑에 농지 전용 협의 있습니까? 농지 전용 협의라는 단어는 누구끼리 쓴다고? 협의? 행정청끼리. 주무부 장이나 지자체장은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으면 농장하고 전용 협의하고 해라. 협의하고. 1번.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지정하려는데 뭐가 있다?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하고 주상공 지정해라. 토지계 시설 결정, 도로 결정하려는데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하고 결정해라. 2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결정. 지구단위 계획계획이 무슨 얘기요? 지구단위 계획계획 지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발한다. 개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있으면 미리 농장과 협의하고 지정해라. 세 번째,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 형질 변경 허가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 개발행 허가하려면 뭐 한다고? 농장과 협의하고 허가해라. 추상공 지정할 때 농지가 있다. 협의할 것. 토지계 시설 결정할 때 농지가 있다. 협의할 것.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농지가 있다. 협의할 것. 개발제한구역, 토지, 형질변경 허가든가 녹지지역 안에 농지, 개발행 허가할 때 미리 농장과 협의할 것. 그런 게 전용 협의니까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 자, 다시 1번 다시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농장. 안 받는 경우 있습니까? 있지요. 첫 번째, 다른 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 의제된 협의를 거쳤다. 두 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다.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 안 있는 협의를 완료한 농지. 세 번째, 뭐 했다? 신고하고 전용했다. 네 번째, 불법 개발된 산을 산지지역 허가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해서 농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안 되지만 그 전에 그 농지를 다시 산으로 되돌린다. 허가 안 받고 그냥 한다. 다섯 번째, 하천관리청에 허가 받아가지고 형질병이나 공장 설치했으니까 또 받을 필요는 없다. 자, 3번은 스스로 보고 4번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가로 안에 뭐는 없다? 신고 없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국가지자체면 협의, 신고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음 해당하는 용도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시 사용하는 줄겁시다. 원상회복 조건이니까 뭐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농지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조건이니까 전용이 아니다. 전용이 아니면 뭐 안 낸다? 농지 보존 부담금을 안 냅니다. 누구 허가 받아요? 시군구 허가. 국장이나 시도가 하면 국장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허가란 말 대신에 협의. 우리가 하게 된 뭐라고? 허가. 국가지자체는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건축법 허가 신고 대상이 간이 농업시설과 농산물 간이처시설. 그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두 번째, 주목적 사업을 현장사무소. 세 번째, 토속화학물. 이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인데 몇 년 동안 해주냐? 밑에 숫자 잡아야 돼요. 농산물 간이처시설 몇 년이고? 7년이고 목적사업 현장사무소는 공사기간이니까 말할 수가 없고 토속광물책으로 몇 년이고? 5년이고 연장이 됩니까? 물론 되죠. 농산물 간이처시설 몇 년? 5년. 최장 몇 년? 12년. 또 현장사무소는 말할 수 없음. 공사기간 늘어나면 무조건 연장이니까. 세 번째, 토속광물은 연장 몇 년? 3년. 처음에 몇 년? 5년. 연장 3년. 최장 몇 년? 8년. 농지 전용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 1번. 농장시군구청장은 전용 허가 신고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사건 축소, 사건 변경, 기타 필요 없이 명할 수 있다. 기업 거짓이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고가 판명되면 취소할 수 있다.
니은 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신고 없이 사업계획 사업권 변경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허가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하거나 1년 중단했다. 암기하죠. 중요. 제일 먼저 그게 먼저 숫자에 제일 먼저 써먹은 거예요.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 2년. 착수하고 몇 년 이상 중단? 1년 이상 중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제가 한마디 툭 던지니까 어디서 나온 건가 한번 맞춰봐요. 얼마 정도 저하고 사인이 맞나 봅시다. 1, 3, 2, 1. 네. 1, 3, 2, 1.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건축법. 뭐 하다가? 허가. 그 다음. 뭐라고? 네. 허가 1년, 공장 3년, 농지 2년, 연장 1년. 건축허가 받고 1년 내 착수하려면 취소해야 된다. 공장은 3년 내 착수하려면 취소해야 된다. 공장이 농지에서 허가받으면 몇 년? 2년. 왜 2년? 여기 나왔네, 여기. 왜 2년? 여기 나왔어요.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하려면 2년. 그러니까 공장은 3년이지만 농지에서 허가받으면 2년이 된다고, 2년. 2년 내 안 하면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1, 3, 2, 그 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귿 잡아야 돼요.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했다 또는 1년 이상 중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농지 보장금 안 낸다. 취소할 수 있다. 허가 신고한 자가 허가 취소 신청 신고철에 나 안 할래.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비읍 암기해야지. 허가받은 자가 공사중지 등 이 저 본문에 따른 처치 명령 위반했다. 줄까지 처치 명령. 공사 중지 명령 위반했다. 정지 명령 위반했다. 처치 명령 위반하면 어쩐다? 취소하여야 한다. 남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여야 한다. 제일 먼저 디귿 잡아야 돼. 디귿. 2년 1년 먼저 잡고 2년 1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비읍 비교하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다른 법은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특이하게 농지법만 상대적 취소예요. 농지법만. 2번은 스스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농지전용 신고인데 농지전용 신고 대상의 공통점 뭡니까? 누가 했을 때 신고 대상? 지역주민. 일단 농지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장관한테.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구. 농지전용은 시군구 신고하는데 신고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쓱 읽으면 이거 전부 뭐라고? 농사짓는 지역주민 생활과 관련된 거. 농사 짓고 있는 그 지역주민. 뭐가 있는데?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어린이터, 마을의 강들, 농업의 공동생활 편시설, 농수산 관련 영실과 양의장, 양익장 등 업무시설, 농업인 생활, 농업인 소득 증대,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 뭐라고? 신고. 협의했고 4번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아요. 최대 단점은 머리가 좋아요. 최대 장점이 뭐라고? 머리가 좋다고. 남들을 못하는 거 우리는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합의. 현재 뭐가 있습니까?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갖다 전용하겠다. 뭐 하려고? 공장 지려고.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머리 쓴다 머리 이제. 그래 공장 허가 안 나오네. 나는 공장 대신에 여기다 뭘 해야 됐다? 주택을 건축하겠다. 허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주택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주택 지어놓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이게 농지가 지목이 전답과 뭐로 바뀌어? 뒤로 바뀌었겠죠.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돌린다. 공장으로 돌리면 되지. 농지법에서 뭘 하겠냐? 이미 농지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쓰니까 국가도 그런 거 다 알고 있다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전용된 농지를 5년 내에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면 용도 변경 승인 다시 받아. 안 받고 하면 처벌한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는 전용이 돼도 몇 년 동안 관리한다고? 5년 동안 농지법이 관리한다. 좀 알아야 돼요. 농지보전부담금인데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누굽니까?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내지. 그때 전용이 형식적 전용이요? 실질적 전용이요? 실질적 전용. 여기 보시고. 자,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파란색 농지. 토로 결정이다. 토로 결정했다. 이 토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반시설 누가 한다고? 국장, 시도, 대도이상. 얘가 결정하기 위해서 농장과 미리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협의하죠. 둘이서 무슨 협의요?
농지를 도로 용도로 쓴다 뭐 한다고? 전용에 대한 협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용이 됐다고 안 됐다고? 됐다고. 그러면 얘는 자, 이 농지 전용할 때, 이 부분 농지 전용할 때 돈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고. 왜? 형식적 전용이니까 형식적 전용. 자, 여기서 이제 도로 공사한다, 공사한다, 누가 한다? 현대가 한다. 돈은 누가 낸다? 현대가 낸다, 현대가. 얘가 뒤집은 거, 돈은 얘가 낸다. 형식적 전용과 실질적 전용, 최종적으로 실질적 마지막 전용한다 돈 냅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허가를 받은 자, 협의를 거친 지역에 있는 농지, 시설 예정된 농지를 전용하는 자. 그러니까 협의하는 자 이러면 안 되고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자. 아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전용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농지 보존부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거 알아놓고. 그래서 이 농지 보존부담 납부 대상은 누굽니까? 전용인데 실질적 전용이다. 그렇게 말고 있습니다. 실질적 전용이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분할 납부입니다. 농장은 다음 사유에 있으면 농지 보존 분할 납입을 할 수 있다. 분할 납부인데, 자, 1번 산업단지 쭉 긋지 말고 2번 결과사업 3번 관광지 4번 중소비il 공정연지. 이게 느낌이 면적이 작겠어요? 크겠어요? 크지. 그러면 이거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게. 엄청나게 많다고. 크니까. 그래서 2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보존 부담을 분할 납부할 경우는 납부할 농지 보존금을 체크합시다. 100분의 30.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전에 납부하고 미리 냅니다. 허가 신고 전에 납부하고 잔액은 4년 범위 내 분할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 한마디로 거기다 지금 뭐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일단 몇 프로 냈다? 30% 내고 나머지 언제까지? 4년 내야 되는데 공사가 2년 만에 끝났는데 그러면 2년 내. 무조건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돈 내라. 돈 안 내면 준공검사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고 2번도 지금 신설됐으니까 분할 납부 사유 알지 말고 분할 납부 기간이 4년인데 그냥 4년 아니다. 일단은 먼저 몇 프로 내고 허가 신고 전에 30% 내고 나머지 4년인데 그 4년도 준공인가 전에는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납 중요합니다. 중요. 작년만 하더라도 농지 전용할 때 돈 미리 내세요. 아, 장관님 내 지금 없는데 나중에 낼게. 그래? 나중에 내라. 나는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낸다고 해서 떼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앞으로 무조건 돈 낸다. 돈 내고 허가해준다. 돈 내고 신고해준다. 제도를 확 바꿔놨다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지 보존부담의 전부 일부를 허가, 신고,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왜 또 전부지 일부가 나오냐, 일부가 왜 나오냐? 그게 분할 납부예요. 분할 납부 때문에 일부 있어요. 분할 납부 때문에. 분할 납부가 아니면 전부 환급은 상식으로 돌려줍니다. 왜 돌려준대요? 왜 돈 냈대요? 전용하니까. 왜 돌려줘? 안 하니까. 왜 안 해요? 허가 취소당했어요. 허가가 아예 애초부터 안 나왔어요. 못 받았어요. 또 처음에 100평 전용하려고 마음먹었다. 20평만 전용할 거예요. 등등등 전용 안 하면 돌려주고. 그 다음에 감면할 수 있다요. 감면할 수 있다. 국가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산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뭐예요? 지역주민, 농업인 관련 감면할 수 있다.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전용하면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돈 내야 안 내요? 냅니다. 중요산업시설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언제까지? 10월 29일까지 돈 냅니다. 분명히 냅니까? 냅니다. 얼마 냅니까? 그러면 이제 10월 30일 가게 되면 얼마 냅니까? 100% 감면. 근데 시험 볼 때까지는 납부하지 않는다 나오면 안 된다고. 시험 볼 때까지는 무조건 낸다. 뭐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그런 게 나온다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면 납부하지 않는다. 속지 말라고 낸다고. 감면할 수 있다라고.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파트 뭐가 있는가? 자, 금액 산정 맞았네. 농지 보존 부담금은 제곱미터에 얼마요? 100분의 30인데 상한선은 얼마 넘지 마라? 5만 원 넘죠. 5만. 제곱미터 5만이니까 평당 얼마? 16만 5,290원.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6만 5,290원.
16만 5,200원. 그러니까 비싼 땅 전용하면 평당 얼마 나온다고? 16만 5,290원. 그러니까 1,000평만 전용해도 엄청나게 많다, 이 금액은. 가상금은 스스로 읽고 3번 농지 지목 변경 금지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뭘 물어보려고? 자, 농지가 있는데, 자, 지목이 전인데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축했다. 대로 바꾸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안 바꾸고 전으로 놔둔 사람이 정상일까요? 바꾸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지목 변경 끝. 알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지금 이미. 자, 4번 농지 원상 회복인데 왜 원상 회복하라 할까요? 어쨌길래? 네, 잘못했으니까 뭐라고? 위법행위. 법에 어긋나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원상회복 명합니다. 끝. 잠시 쉬고 이제 문제 봅시다.